안녕하세요. 파이널 체크포인트 지구과학 1의 정영일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웃고는 있지만요, 사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친구들이 이 일주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준비 기간이 생긴 거잖아요. 이 일주일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선생님과 EBS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선생님과. 그리고 혹시나 EBS 홈페이지에 들어가본 친구들 알겠지만 여러분을 위한 자료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활용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됐죠? 자, 선생님이 지구과학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1년 동안의 커리큘럼, 그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은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교과서나 연계 교재의 모든 개념들을 수능 시험장에 맞춰서 사실은 학습을 세팅했잖아요. 그죠? 그걸 일주일 동안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개념에 대한 완벽한 학습입니다. 잊어버려서 틀리는 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그죠? 슬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에 문제들 많이 풀어봤는데 그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나 실수했던 부분들 시간 지나면 또 실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마음가짐 같아요. 마음가짐.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보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페이스를 일주일 동안 더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실전 감각까지 여러분들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전부 다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열심히 일주일 보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과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 중에서는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강에 걸쳐서 지금 첫 번째 개념에 대한 빠른 복습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수능 특강이나 또는 연계 교재 중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는 개념 교재 옆에 두시고요. 같이 보면서 빠른 속도로 점검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을 생각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기 나온 틀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은 대단원 1단원입니다. 1단원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래요. 1단원 핵심입니다. 보다시피 첫 번째가 뭔가요? 생명 가능지대겠죠. 자, 교재를 보면은 수능 특강 기준으로 6쪽입니다. 6쪽에 나온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다 설명하진 않고요. 핵심만 일단 찝어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생명 가능지대와 관련된 문제만 우리가 2014학년도 예비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평가한 문제로서는 총 10문제가 출제됐어요. 엄청나게 나왔다고, 그죠? 그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프를 주고 글을 주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쭉 보셔야 됩니다. 핵심이 뭔가요? 생명 가능지대 결정하는 게 광도예요. 광도. 별의 광도. 별의 광도가 큰 별 주변에서는 생명 가능지대가 별에서 멀고 폭은 넓다고요. 됐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 광도를 결정하는 건 별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진화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질량이 큰 별 주변에서는 주계열성이라는 조건 하에 질량이 큰 별 주변에서는 그 별의 광도가 크기 때문에 생명 가능지대가 별에서 멀고 폭은 넓어요. 그리고 진화 단계로 온다면 질량이 큰 별일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별의 수명은 짧아요.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보시라는 거. 자, 우리 교재는 6쪽과 그 다음에 7쪽에는 그래프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보면은 지구계 형성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요약을 해보자면 미행성체 충돌과 병합 때문에 원시지구 만들어지고 이 원시지구가 나중에 미행성체 충돌 열과 온실효과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녹아버려요. 마그마 바다 형성.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면 밀도가 큰 해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핵의 형성, 밀도 작은 해 떠오릅니다. 멘틀의 형성. 물질의 분리. 그리고 온도 떨어지면은 지각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바다 만들어지고요. 바다에서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들. 자,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지구계의 구성과 관련해서 연계도 출제된다고요. 또는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연계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죠. 기권의 구조 그래프를 주고 나서 성층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성층권의 형성 때문에 결국에는 육상생물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연관시켜서 보셔야 된다고요. 됐죠? 자, 또한 수능에서 숙권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습니다. 숙권, 육수와 해수의 성분의 비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육수와 해수의 성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구계의 상호작용을 따지면 어떤 요인 때문이냐, 이런 것들 쭉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용들 단독으로 출제된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출제될 수도 있다고요. 보기 하나나 또는 문제에서 자료 2개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면 지구계 에너지원과 관련된 내용 물어봅니다. 이때 에너지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원이 3개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각 에너지원의 크기 비교.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됐죠?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구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라는 내용들 교재에 있기 때문에 쭉 보셔야 돼요. 밀물, 썰물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조력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정리 쭉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 설명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10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탄소의 순환. 선생님 숫자를 세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얘네 5번. 그 다음에 물의 순환. 요거 4번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학습의 단계는 반복입니다. 쉬운 것도 다져가면서 오셔야 돼요. 탄소의 순환 공부하실 때는 첫 번째 탄소의 분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분포에서 각각의 권역에서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또한 기권에서의 탄소의 변화량을 결정하는 요인들, 기권의 탄소가 증가하는 요인들, 호흡, 그리고 화산활동, 그리고 바닷물에서 빠져나오는 거, 화석연료 연소, 이런 것들. 그쵸? 기권의 탄소값이 감소하는 요인들, 광합성, 해수에 녹는 거. 이때 표층 수온이 높아지면 주로 CO2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기권으로.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해도 기권의 탄소값은 증가하겠지만 지구 전체의 탄소값은 변화가 없다는 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물의 순환 같은 경우는 물 수지 평형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어렵게 출제된 적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꼭 보셔야 돼요. 됐죠? 자, 지구계의 상호작용은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을 아우르면서 또는 1단원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에 걸쳐서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단원 핵심 개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요거 볼게요. 2단원 넘어갑니다. 지구의 선물이죠. 자, 지구의 선물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 지하자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지하자원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각각 자원의 특징들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 그렇죠. 텅스텐이라는 걸 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부하실 때는 에너지 자원, 금속 광물 자원, 비금속 광물 자원의 정의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속하는 얘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까지. 됐죠? 특히나 특징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게 광상의 개발 과정이었어요. 광상의 종류도 언급되죠. 화성광상, 퇴적광상, 그리고 변성광상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비금속 광물 자원과 금속 광물 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차이점, 재련 과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얘네 용도도 아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석, 도자기의 원료 고령토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하 자원과 관련된 것들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토양입니다. 토양도 숫자를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나왔네요. 총 9번 나왔고요. 올해도 6월, 9월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단독으로 출제된 경우도 있지만 풍화와 연관시켜서 출제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연계할 수 있게끔 공부하셔야 되는데 기본은 뭐예요? 토양의 생성 과정, 그리고 단면, 그리고 각 층의 특징. 예를 들면은 심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점토광물, 산화철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토양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일단은 기반암이죠. 기반암. 하지만 기반암이 같다고 토양이 전부 다 똑같은 성질을 갖지는 않습니다. 기후와 식생의 영향 때문에. 풍화작용과 관련돼서 언급될 수 있다는 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또한 토양 유실, 그리고 산성화의 각각의 원인과 대책들 같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기 토양 산성화 같은 경우는 우리 6단원의 환경오염, 대기오염도 같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자원입니다. 수자원 같은 경우는 물의 분포, 그러니까 해수, 육수, 육수에서는 빙하, 그리고 지하수, 지표수 이런 내용 나오고요. 또는 짠물, 안 짠물로 보면 염수, 그리고 담수, 담수 중에 빙설, 그리고 지하수, 지표수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거까지 언급될 수 있어요. 우리 수자원의 이용 현황. 뭔지 기억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재 다 있고요.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는 것처럼 이쪽 거. 수자원의 총량을 100으로 봤을 때 유출량과 이게 하천 유출량, 그리고 손실되는 양, 증발산 양 이런 것들. 이때 유출량 중에서 평상시 유출량, 홍수시 유출량, 또한 유출량 중에 바다로 유실되는 양, 그리고 이용되는 양 이런 것들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다시피 얘네 두 개 연관되어서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물의 순환이죠. 오른쪽은 수자원의 이용입니다.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됐죠? 자, 이제 그리고 요거 볼게요. 자, 해양자원 같은 경우는 해양자원도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수산자원, 두 번째 에너지 또는 광물자원. 그죠? 에너자원, 광물자원. 그래서 첫 번째 수산자원, 두 번째 광물자원, 세 번째 에너지자원. 이때 수산자원과 관련될 수 있는 용어들에서는 첫 번째 바다 목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수역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물자원. 광물자원의 정의도 보셔야 돼요. 단 한 가지만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 뭐 광물자원 내가 배웠던 거는 망간지 단계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수능 특강에는 개념 파트를 쭉 읽어보시면 뭐 소금, 브로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망간지 단계죠. 자, 에너지 자원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특히나 얘네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망가니즈 단계는 광물 자원입니다. 특히나 금속 광물 자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망가니즈 이런 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디 있다고요? 태평양 심해죠. 아주 깊은 바다에만 존재하는. 됐죠? 우리나라 바다에 다량으로 분포 이러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저온 고압의 환경 우리나라 바다에도 있습니다. 됐죠? 수백 미터 깊이 이상만 되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있죠. 얘네는 에너지 자원이고요. 그리고 얘는 천연가스, 메테인이 주성분인데 얘가 물과 결합해서 고체 형태로 존재하는 거. 주의할 점 뭐라 그랬죠?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원이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바다에 많기 때문에 좋아만 하지만 실제로는 얘도 화석연료라는 거. 그래서 태우면 CO2 발생합니다. 온실기체 발생한다는 거. 또한 얘는 바다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구 동토층, 육지에도 존재합니다. 됐죠? 자, 이제 그리고 동해, 황해, 남해의 특징 비교가 나옵니다. 동해, 깊죠? 세 바다 중에 깊습니다. 조경수역의 형성,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그리고 황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얕고 조차가 큽니다. 됐죠?
그리고 남해는 연중 수온이 높습니다. 양식장 설치에 유리합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얘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얘도.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조류, 파력, 지열, 얘네들은 일단은 모식도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발전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태양열과 태양광의 차이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를 보니까 33쪽에 있습니다. 지별판이 있냐, 그리고 태양전지판이 있냐, 이것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한 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과정에서 발전기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됐죠? 태양전지판을 쓰는 태양광 발전은 터빈, 발전기 없이도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풍력, 그 다음에 조력, 얘네 둘도 비교해야죠. 그리고 얘네 둘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력과 파력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런 거잖아요. 풍력, 조력, 얘네들 중에서 어떤 애가 기후의 제약, 날씨의 제약을 많이 받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조력과 조류는 거기서 빠지는 거죠. 얘는 계절 그리고 날씨의 변화 거의 받지 않습니다. 날씨의 영향이 적게 나타나는, 물론 얘까지 포함입니다. 지열까지. 그 다음 이제 얘네 둘입니다. 조력과 조류. 조력은 조차가 큰 곳, 조류는 조류가 빠른 곳. 됐죠? 두 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력과 파력입니다. 조력은 조차예요. 조차. 됐죠? 우리 교재 보면은 33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조차. 근데 여기 있는 파력은 파도의 출렁거림이라고. 파도의 출렁거림. 우리 교재로는 34쪽에 있는 파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거예요. 근원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인 것, 태양열, 태양광, 풍력, 파력. 지구 내부 에너지인 거, 지열. 조력 에너지, 조력, 조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관광자원입니다. 사실 관광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 다음 단원 아름다운 한반도와도 크게 연관되어 있는, 이때 이 단원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당연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들 보셔야 되고요. 제주도 한라산, 성산 일출봉, 검은 오름, 용암 동굴개. 이때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과 나중에 3단원의 석회동굴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됐죠?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아마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단원 중에 하나가 3단원입니다. 3단원 크게 3개로 구분이 돼요. 아름다운 한반도. 첫 번째는 한반도의 지질 특징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의 특수한 지형들 나옵니다. 여기에서 석회동굴이 많이 언급되죠. 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요거예요. 한반도의 지질 명소. 사실 한반도의 지질 명소는 어렵다기보다는 암기를 해야 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외우는데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버리면 머릿속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때 학습 방법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3단원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는 내가 외웠던 지질 명소가 아닌 곳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거하고, 그리고 외울 게 너무 많아. 이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합니다. 보세요. 자, 내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지질 명소가 나왔을 때를 대비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개념의 학습이에요. 보는 것처럼 화성암과 관련해서는 화성암의 분류, 화산암, 심성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화성암의 종류, 현무암, 화강암, 특히 두 개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자의 크기는 화강암이 더 커요. 심성암이기 때문에 얘는 입자의 크기가 작아요. 왜요? 화산암이기 때문에. 색깔은 어둡고 얘는 밝습니다. 또한 이제 전리, 주상전리, 판상전리. 주상전리는 용암의 냉각 수축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판상전리, 지하 깊은 곳의 돌이 나중에 융기하는 과정에서 압력 감소로 만들어집니다. 얘 주로 화산암에서 볼 수 있고 얘는 심성암에서 볼 수 있는 전리. 그리고 용암동을 보셔야 돼요. 유동성이 큰 용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안쪽이 아직 덜 굳었기 때문에 얘가 지나가면서
뻥 뚫린 동굴 만들어집니다. 이때 용암동굴도 종유석, 석순 이런 것들 가질 수 있어요. 제주도에 있으면 용암동굴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때 용암의 성질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얘는 우리가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음 단원에서 볼 그런 내용이고요. 변성작용과 관련된 내용들, 변성암을 만드는 변성작용, 접촉광역 변성작용.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암석들이 변성암인지 보셔야 되고요. 가장 많이 나온 건 규암하고 편마암. 그리고 염리 보셔야 돼요. 염리. 그죠? 광역 변성작용 받은 변성암에서 볼 수 있는 염리, 편리, 편마구조. 그리고 습곡, 정단층, 역단층 보셔야 됩니다. 퇴적암은 퇴적암의 종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퇴적암의 특징들, 층리라든가 화석, 그리고 퇴적 구조와 관련된 네 가지도 보셔야 됩니다. 됐죠?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얘네 모식도,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어떻게 찍히는지. 됐죠? 자, 이게 전혀 보지 못했던 지질 명소가 나왔을 때 대비책. 그리고 이제 외워야 할 것들 대비책 있죠. 방법은 이랬습니다. 마인드맵 가지고 뼈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던 지질 명소들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계교재 기출문제 지질 명소 추가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때 마인드맵 드렸죠.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이 자료와 그리고 3단원은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단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료와 지금까지 2014학년도 예비 시행부터 8월까지, 아니 9월까지 지난 9월 모의평가까지 아름다운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 올려드릴게요. 편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보다시피 마인드맵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의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또한 쉽게 암기하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심생대, 암석인데 얘네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까지 전부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설악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설악산이면 중생대, 화성암 중에 심성암, 화강암인데 여기는 판상절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떠올릴 수 있게끔 보셔야 돼요. 됐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1, 2, 3에서 총 3개의 중단원을 보았습니다. 3개의 중단원 봤고요.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개념을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개념 복습.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 풀면서 실수했던 거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아마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제시한 방법 따라준다면 지구과학에 있어서는 아마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주일의 시간을 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마지막 단원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올 테니까요. 끝까지 믿고 보셔야 돼요. 됐죠? 선생님 그러면 2번째 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강에서 봐요.